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병에 걸려도 남자가 더 빨리 악화된다. 이게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폐암 같은 대장암인데 남성에게는 더 빨리 진행되고 심지어 생존율도 더 낮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남성 환자분들 보면 초기보다는 중기, 말기 단계로 오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반면 여성 환자분들은 조기 검진에서 발견되어 비교적 빠르게 치료가 시작되곤 하죠. 이게 단순히 검진을 덜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남성이라는 성별 자체가 암의 진행 속도와 면역 반응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남성에게서 암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암을 더 늦추고 예방할 수 있는 단서도 함께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암이란 건 우리 몸속 세포가 미친 듯이 자라는 병입니다. 원래는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자라면서 덩어리를 만들고 다른 장기로 퍼져나가는 게 바로 암입니다. 그런데 이걸 막아주는 게 바로 우리 몸속의 면역세포입니다. 암세포를 감지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죠. 문제는 남성의 면역체계가 여성보다 훨씬 약하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생활습관 때문이 아닙니다.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 큽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여성스러운 몸매를 만드는 호르몬이 아니라 면역세포의 활동을 자극하고 염증을 조절하며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같은 암에 걸려도 면역 반응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반면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면역세포의 반응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암세포가 여성 몸에서는 일정 부분 통제되지만 남성 몸에서는 더 쉽게 자라고 퍼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도 달라서 만성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더 크게 깎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같은 환경, 같은 식습관이라도 남성은 기본적인 면역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암이 남성에게서 더 빠르게 진행되는 첫 번째 핵심 이유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몸이 아파도 잘 안 갑니다. 에이 뭐 이 정도는 좀 쉬면 낫겠지. 이렇게 넘기다가 나중에 병원 올 땐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여성은 증상이 없을 때도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유방암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꼼꼼히 챙기죠. 그런데 남성은 어떻습니까? 건강검진을 미루고 또 미룹니다. 직장 바쁘다. 돈 아깝다. 별일 없을 거다. 이러다 암을 2년, 3년씩 키워서 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배가 아프다고 계속 소화제만 드시다가 6개월 뒤에 병원 오셨는데 간에 암이 퍼져 있었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올걸. 그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남성은 통증에 둔감한 게 아니라 무시하는 습관이 더 무서운 겁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80%에서 90% 이상 생존율도 가능하지만 한 달만 늦어져도 완치 가능성이 뚝 떨어집니다. 여성들은 자기 몸의 작은 변화에도 예민합니다. 유방에 멍울이 잡히거나 피로감이 평소보다 심하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오죠. 하지만 남성들은 이 정도야 뭐 참고 버티면 되지. 이러다 병을 키우고 결국 가족들 앞에서 미안하다는 말만 남깁니다. 그래서 암이 생겨도 여성보다 남성이 더 늦게 발견되고 그만큼 진행도 더 빠르게 보이는 겁니다. 남자에게 가장 위험한 건 암세포보다 난 괜찮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몸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염증입니다. 그리고 이 만성 염증이
암을 키우는 연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남성은 흡연, 음주, 야식, 복부 비만 같은 습관이 여성보다 훨씬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몸속의 저강도 염증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이 염증이 무서운 이유는 겉으로 티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열도 없고 통증도 없고 검사에도 특별히 이상은 안 나오죠. 하지만 이 상태가 1년, 3년, 5년 계속되면 어느 날 갑자기 암이 됩니다. 특히 대장암, 간암, 췌장암 같은 고위험 암은 이런 만성 염증 상태에서 훨씬 잘 자랍니다. 게다가 남성은 복부에 내장지방이 쌓이기 쉬운 체형이라 지방세포에서 염증 유발 물질이 계속 나옵니다. 그야말로 몸속에 시한폭탄을 달고 사는 거죠. 한 예로 50대 후반 남성 환자 한 분이 겉보기엔 건강해 보였어요. 살도 별로 안 찌셨고 활동량도 괜찮았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CRP라는 염증 수치가 이상하게 높아서 정밀 검사해봤더니 간에 종양이 있었습니다. 몸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요. 그분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바로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남성은 증상도 잘 안 느끼고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잃고 나서야 왜 진작 신경 안 썼을까 후회합니다. 하지만 암은 후회할 시간을 잘 안 줍니다. 지금 몸속에서 자라고 있을지 모를 그 조용한 시한폭탄. 지금부터라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같은 암에 걸렸을 때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보다 무려 1.5배 이상 높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은 병을 늦게 발견합니다. 병원에 오는 시점이 이미 암이 퍼진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치료 수능도가 낮습니다. 이건 중요한데요. 치료를 시작해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 걸렸어도 담배는 못 끊겠어. 이제 와서 술을 안 마시라고? 이런 식으로 암세포는 그대로인데 환자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셋째, 체력 문제입니다. 남성은 겉으론 강해 보이지만 암치료 과정에서 회복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근육량 감소 등으로 항암 치료 중에 합병증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남성은 의지만으로 병을 이기려 합니다. 하지만 암은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 빠른 치료, 꾸준한 관리. 이 세 가지가 생존율을 결정짓습니다. 남성 환자 중에는 아내가 등 떠밀어서 억지로 병원 온 분들도 많습니다. 정작 본인은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미루고 버팁니다.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여성보다 훨씬 높은 사망률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암 앞에서 강한 척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장 현명한 건 일찍 발견하고 끝까지 치료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스토스테론 많이 들어보셨죠? 남자의 남자다움을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근육 키우고, 목소리 굵어지고, 남성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테스토스테론이 암과 관련해선 아군이 아니라 적군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전립선암과 관련해서는 테스토스테론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게 이미 여러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전립선은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직접 받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많을수록 전립선 세포의 성장도 활발해지고 그게 암세포라면 더 빨리 퍼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간암, 폐암, 대장암에서도 테스토스테론의 면역 억제 효과가 작용해 암세포를 제대로 못 잡아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여성의 에스트로겐은 면역을 활성화하고 염증을 조절하며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죠. 남자는 태생적으로 암과 싸우는 데 있어서 호르몬 자체가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서 면역은 더 약해지고 근육은 빠지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이 찾아오면 버틸 수 있는 힘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호르몬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지만 건강검진과 생활습관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절반은 바뀐 겁니다. 이제 실천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암이 생기기 전 몸이 먼저 보내는 신호등 같은 장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간입니다. 그리고 그 간이 남성들에게서 더 빨리, 더 심하게 망가지는 이유. 단순히 술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음주는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방간과 만성 간염입니다. 특히 남성들은 기름진 음식, 야식, 잦은 회식, 복부비만 등으로 간에 지방이 축적되기 쉽습니다. 겉보기엔 마른 사람도 내장 지방이 많아 지방간이 심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간이 지속되면 간세포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반복되면서 간경화 그리고 간암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엔 간 수치 좀 높은 것 같다고 들었는데요. 하고 오신 분들이 검사해보면 간 안에 종양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아파도 말이 없습니다. 수치가 많이 나빠질 때까지 증상을 잘 안 느끼죠. 남성분들 중에 예전에 술 좀 마셨지만 요즘은 안 해요. 이렇게 안심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습관은 간에 이미 흔적을 남깁니다. 게다가 남성은 여성보다 간 손상 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같은 손상이어도 남성은 더 오래가고 더 쉽게 악화된다는 거죠. 결국 간이 망가진 남성일수록 약물 대사도 안 되고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도 나빠집니다. 조용히 타들어가는 간. 지금이라도 한번 피검사와 초음파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술이 보약이다. 담배 한 대쯤이야. 이런 말로 시작된 습관이 결국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더 오래 술과 담배를 하다 보니 그 피해 역시 훨씬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식도암, 간암, 폐암, 췌장암 이런 고위험 암들은 술과 담배의 공격을 받는 대표적인 암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면 간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발암물질입니다. 간은 그걸 해독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오히려 스스로 상처를 입습니다. 담배는 더합니다. 하나의 담배 속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은 무려 60가지 이상입니다. 니코틴, 타르, 벤젠, 포르말데하이드, 입에서 폐, 혈관, 간까지 온몸을 돌아다니며 정상세포를 망가뜨립니다. 특히 남성은 담배를 깊이 들이마시는 경향이 있어 기관지와 폐가 더 심하게 손상됩니다. 술과 담배를 같이 하면요. 발암 효과가 2배,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걸 우리는 시너지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엔 아주 나쁜 쪽의 시너지입니다. 6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술과 담배를 30년 넘게 하셨는데 기침이 심해져서 병원 오셨을 땐 폐암이 이미 3기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 싶었지만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 말이 잊히질 않습니다. 여러분, 담배는 끊는 순간부터 몸이 회복을 시작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치료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보다 더 잘 걸리는 암이 있습니다. 그냥 잘 걸리는 게 아니라 두세 배 차이로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암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암입니다. 남성 폐암 환자 수는 여성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 이유요? 흡연율입니다. 아직도 남성 흡연율은 여성보다 훨씬 높고 그게 수십 년 누적되면서 폐는 점점 망가집니다. 문제는 폐암은 초기엔 거의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기침, 가래, 피 섞인 가래가 나올 땐 이미 3기, 4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간암입니다. 간암은 전형적인 남자암입니다. 술, 지방간, 간염, 야식 습관까지 간을 공격하는 모든 생활 방식이 남성에게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중 남성은 암 발생률이 훨씬 높고 진행도 더 빠릅니다. 세 번째는 위암입니다. 한국 남성의 대표적인 암 중 하나죠. 짜고 맵고 탄 음식 좋아하고 술 마시고 스트레스 받고 약은 안 먹고 이게 전부의 점막을 망가뜨립니다. 여성보다 헬리코박터 감염률도 높고 내시경도 덜 받으니 발견 시점도 늦습니다. 이 세 가지 암은 남성이 특히 주의해야 할 고위험 질환입니다. 여러분, 암은 조용히 찾아오지만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폐, 간, 위, 이 부위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진다면 바로 검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암에 걸린 남성 중 살아남은 분들, 완치까지 간 분들에겐 공통점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지켜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초기에 발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고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설마 하지 않고 바로 병원에 오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ECM도 안 되는 암을 발견하고 수술로 완치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 치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탈모, 구토, 체중 감소. 몸도 마음도 망가지는 느낌이라고 하시죠. 그런데도 이겨낸 분들은 내가 이 병을 끝까지 이긴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셋째, 가족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밥 챙겨주고 자식이 손잡아주고 아버지 힘내세요 그 한마디에 다시 일어나신 분들도 많습니다. 넷째,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매일 산책하고 채소 위주 식사하고 암이 도망갈 정도로 몸을 정비하신 거죠. 반면에 완치가 어려운 분들은 초기 진단을 무시하거나 괜찮겠지 하고 치료를 거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암은 운도 작용하지만 의지, 습관 그리고 주변의 힘이 결국 생존율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이미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검진, 생활습관, 주변의 응원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암투병 중이신가요? 혹은 가족 중에 암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남성이 암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지켜야 할 5가지 생존 전략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심되면 바로 검사입니다.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에이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바로 병원 가셔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립니다. 둘째, 치료는 무조건 끝까지 받는다. 항암 치료 힘들다고 중단하시면 암세포가 다시 자랍니다. 완치가 목표라면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셋째, 생활 습관을 싹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담배 끊고 술 끊고 매일 30분이라도 걷고 야채, 과일 많이 드셔야 합니다. 몸을 바꾸지 않으면 암은 또 찾아옵니다. 넷째,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불안하고 무서운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병은 마음에서도 시작됩니다. 희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난 이 병 이길 수 있다. 그 생각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5째, 가족과 함께 싸우셔야 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내, 자식, 친구에게 털어놓으세요. 나 아프다. 도와줘라.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생존자 분들은 이 5가지를 다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시 건강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암은 끝이 아니라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지금이라도 삶의 방향을 바꾸면 암도 물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아, 나도 그동안 너무 내 몸을 무시했구나. 그렇다면 지금이 딱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하루 운동, 소식, 스트레스 관리.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진작 올 걸 그랬어요. 그 말을 여러분 입에서 안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몸을 먼저 챙기는 사람입니다. 아프기 전에 움직이고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고 나 자신을 아끼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그 작은 결심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 지키는 이야기 꼼꼼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릴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 그 선택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